한 달에 두세 번씩 친정에서 자고 가자는 아내와 불편한 남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결혼 1년차 부부의 고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자고 오자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이 이야기, 단순히 잠자리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이 몰래 집에 와서 정리를 해주시는 일, 딸이 엄마에게 의존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사위의 답답함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위, 아내, 그리고 장모님. 세 사람의 복잡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위의 이야기. 한계에 다다른 남편.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아내가 1년 내내 친정에서 자고 오려고 합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 보통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친정에서 자고 오자고 합니다. 주말마다 가자고 하고 명절에는 더 심각합니다. 시댁인 우리 집은 하루만 달랑 있다가 오면서 친정에는 3, 4일씩 자고 오자고 합니다. 우리 집에 하루만 있는 거? 그건 불만이 없어요. 저는 오랜 시간 자취를 한 덕에 본가보다 우리 집이 편합니다. 사실 본가에서 자지 않고 집에 오고 싶어요. 하지만 1년에 2번, 명절 때만 자고 오는 거니 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친정에서 3, 4일씩 집에를 안 가려고 하니 정말 사람 미칠 노릇입니다. 아내는 쉬는 거라고 하면서 편해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집이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굳이 친정에서 자고 가겠다고 해요. 장모님 댁은 짐이 많고 집이 좁아서 거실에서 자야 하는데 장모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팝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신다고 새벽에도 자주 깨서 왔다 갔다 하세요. 숙면을 취할 수도 없고 누워있으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없어요. 신혼집에서는 편하게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있을 수 있는데 장모님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하거든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장모님이 우리가 친정에 있는 동안 아니면 제가 회사에 간 사이에 몰래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고마우신 일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불편해졌어요. 제가 정해놓은 물건의 위치가 자꾸 바뀌어 있거든요. 제 서재 책상 위에 놓아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제 나름대로 순서와 위치가 있는데 장모님이 보시기에는 어수선해 보이나 봐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데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제가 침실 서랍에 넣어둔 개인용품들도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시계, 지갑, 개인 서류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만졌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불편해요. 욕실 용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쓰는 면도기, 세안용품, 샴푸 위치까지 다 바뀌어 있어요. 장모님 나름대로는 더 정리된 것처럼 놓으신 건데 저는 제가 놓은 곳에 있어야 편해요. 한 번은 제 옷장 정리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티셔츠는 티셔츠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의 위치가 다 바뀌어서 아침에 옷 찾느라 헤맸어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장모님이 청소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 개인 물건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서재 책상이나 개인 서랍은 그대로 두셨으면 한다고요. 그런데 아내 반응이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더 깔끔해졌잖아. 이러더라고요. 아내는 친정에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엄마한테 완전히 기대는 모습이에요. 집에서는 나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친정에 가면 어린아이 같아져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장모님께 의존해요. 팝도 장모님이 해주시고 빨래도 장모님이 해주시고 심지어 장모님이 아내 머리도 감겨주세요. 20대 후반 성인 여성이 엄마한테 머리 감겨주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좀 이상해요. 결혼한 사람이 아직도 엄마에게 그렇게 의존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딸을 너무 어린애 취급하세요.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내 대신 장모님이 나서서 결정하려고 하시고 아내도 그게 편한지 장모님께 맡겨버려요. 아내에게 말했어요. 너무 과하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은 하되 잠은 집에 가서 자자고요. 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명절 이번 어버이날은 친정에서 자고 가도록 하겠다. 그 외는 힘들다고 했어요. 장모님 혼자 계시니 당신이 자주 찾아뵙고 주말에 가끔 자고 와라. 나는 집에서 자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는 것도 부담스럽다. 특히 제 개인 물건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해달라고도 했어요. 1년 내내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행도 가족 외에는 타인과 거의 가본 적이 없다. 잠자리도 예민해서 잠만큼은 편하게 내 집에서 자고 싶다고요.
그리고 내 물건들은 내가 정해놓은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편하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직설적으로 답하기보다는 나중에라고 회피만 해요. 지난주 장모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아내가 우리 집 근처에 맛집 있다. 나중에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바로 좋다. 그럼 너희 집에 재워줘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자고 가려고 하시고 아내는 해결해주지 않으니 장모님과 아내가 미워서 자고 가시는 것도 싫어요. 이제는 장모님과 만나는 약속만 있으면 당일 아침부터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또 자고 가라고 얘기하면 어쩌지? 오늘은 안 하실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불안해요. 장모님이 또 몰래 오시는 건 아닐까? 내 물건들이 또 어디로 옮겨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겠어요. 왜 장모님은 내 마음을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요? 중간 역할 못하고 회피하기만 하는 아내도 정말 답답해요. 이제는 결혼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내의 이야기. 친정이 그리운 딸. 남편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친정은 저에게 쉼터예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끔 친정에서 하룻밤 자면서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달에 두세 번이 그렇게 많나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집이 가깝다, 굳이 자고 갈 필요 없다고 하지만 친정에서 자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도 시댁에 갈 때는 하룻밤 자고 오잖아요. 친정에 있으면 정말 편해요.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겨주시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고 걱정거리 있으면 들어주시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가끔 엄마가 제 머리도 감겨주세요. 어릴 때처럼요. 남편은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엄마와 딸 사이에 그런 스킨십이 뭐가 이상해요? 그게 저에게는 힐링이거든요. 엄마도 저를 정말 잘 보살펴주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다 아시고 제가 결정하기 어려워하면 대신 결정도 해주시고요. 그런 게 편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 청소해 주시는 것도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회사에 있는 동안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남편은 자기 물건 건드리지 말라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더 정리되어 보이게 해놓으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책상도 정리해 놓으시고 옷장도 정리해 놓으시고 저는 정말 감사한데 남편만 불편해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불편해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도 생각해야죠. 엄마가 외로워하시는데 솔직히 남편한테 직접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엄마 마음 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집 근처 맛집 가보자고 했는데 엄마가 너희 집에서 재워줘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안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 사이에 특별한 감정을요? 저는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든든해요. 뭔 일이 생겨도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와 멀어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엄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남편이 너무 의존적이다, 성인답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뭐가 나쁜가요? 엄마와 가까이 지내고 싶고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명절 때 시댁에 오래 있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친정에서는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시댁에서는 계속 신경 쓰여서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엄마를 아예 안 볼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워요. 남편도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모님의 이야기. 외로운 어머니의 마음. 딸이 결혼하고 나서 정말 외로워졌어요. 혼자 사는 지 벌써 몇 년째인데 딸이 가끔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딸과 함께 있으면 집 안이 활기차지거든요. 딸이 오면 예전처럼 머리도 감겨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딸도 좋아하고 저도 행복하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딸만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와서 하룻밤 자면서 가족처럼 지내면 안 되나요? 집이 좁다는 건 알아요. 거실에서 자야 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가족인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딸한테 물어봤어요. 사위가 불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절 때는 시댁에 가서 자고 오면서 친정에서는 왜 자고 가면 안 되는 건지. 사실 딸이 자주 와주면 정말 고마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얼마나 적적한지.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딸이 친정에 있을 때는 제가 딸네 집 청소도 해줘요. 딸이 집안일 하느라 힘들까 봐서요. 퇴근 전에 가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딸이 좋아해요. 책상 위에 어수선하게 놓인 것들도 정리해주고 옷장도 정리해주고. 딸을 위한 엄마 마음이거든요. 사위 물건들도 더 정리되어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사위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딸한테 들어보니 자기 물건 위치가 바뀌는 게 싫다고. 그런데 더 깔끔하게 해놓은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정리되어 보이게 해놓은 것뿐인데. 서재 책상도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길래 종류별로 정리해 놓았어요. 옷장도 색깔별 종류별로 정리해 놓았고. 더 보기 좋지 않나요? 욕실 용품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다시 배치해 놓았는데 왜 그런 걸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딸이 우리 집 근처 맛집 가보자고 하길래 그럼 너희 집에서 재워줘라고 했는데 사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걸까요? 하지만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에요. 딸도 친정에 있으면 편해하는 것 같은데 사위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딸을 독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딸을 잘 보살펴주고 싶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제게는 어린 딸이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딸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사위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되었으면 좀 더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저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가끔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세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위는 자신만의 공간과 사생활이 침범당한다고 느끼고 아내는 친정의 편안함과 엄마의 보살핌을 포기하기 어려워하고 장모님은 외로움 속에서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딸을 보살피고 싶어 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사위에게는 자신만의 물건, 자신만의 공간에 대한 영역의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허락 없이 개인 물건을 만지고 위치를 바꾸는 것을 불편해하죠.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감정입니다. 반면 장모님에게는 딸을 보살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있습니다. 딸의 집을 정리해주고 딸을 어린 시절처럼 돌봐주고 싶은 마음. 이 역시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아내는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에 의존하고 싶어 하면서도 남편의 불편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가치관,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겠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